자, 파일 뉴, 그 다음에 똑같이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고 후딱 만들고 올게요. 빌드 패스에 보시면 이렇게 자바랑 리소스랑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src 테스트 리소스가 없잖아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프로퍼티에 빌드 패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되셨죠? 자, 여기다가 add 폴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rc 메인에 테스트에 여기 있죠?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reate new folder, 그 다음에 resourc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 finish 해주시면 됩니다. finish 해주시면 폴더가 생성이 됐을 거고요. 되셨죠? OK 누르시고요. 자, 그럼 새로 생성됐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진한색, 얘는 회색이잖아요.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이 있는 게 또 뭐냐면요. 얘를 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꼬리에 물듯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뭐예요? 스코프요. 스코프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디펜던시의 스코프를 얘기하는데요. 스코프는 총 5개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면 더 디테일하게 가면 6개인데요. 5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프로바이드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있죠. 됐죠? 그래서 프로바이드는 내가 사용되지만 어디에요? 서버에는 존재해요. 하지만 배포는 하지 않습니다. 자,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로컬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저희가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테스트는 테스트할 때만 사용합니다. 얘는 테스트할 때만 사용하고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코프를 테스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서버에 라이브러리가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아웃풋 폴더가 뭐예요? 클래시스가 아니고, 자, 누르시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소스 폴더, 아웃 폴더가 걸릴 거예요. 그 다음 원래 있었던 거에 하시면 되니까요. 스펙서파이 아웃 폴더 클릭 누르시고 브라우저에서 저희 여기 타겟에 테스트 클래시스 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OK 누르면 바뀌었을 거고요. 배포가 얘네는 어디로 돼 있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클래시스로 돼 있겠죠.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테이너 테스트 소스 yes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뀔 겁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apply 눌러주시면 여기에 테스트 소스 나올 거고, 오더 받고 싶은 분들은 바꾸세요. src 그 다음에 메인 위로, 그 다음에 요거 테스트 위로, 이렇게 순서, 요게 일반적인 순서거든요. 그래서 apply 누르시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셈블리로 들어가 보세요. 얘는 당연히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deployment assembly, 배포 assembly. 자,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바 클래시스, 필기해드린 그대로죠. 리소스 클래시스, 웹 app 루트 맞죠? 자, 지금 보시면 테스트나 얘네들 필요 없죠. 잘못 선언되어 있죠. 되시죠? 그래서 얘네는 뭐다? 배포 안 할 거니까 2개 선택해 주시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이븐 디펜던시는 웹 API 리브에 들어가는 라이브러리 폴더에 들어가게 되겠죠. 저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요게 어셈블리. 요게 한 달 전에 저희가 작업을 조금 했었어요. 그때 하려다가 못했었죠. 왜냐면 그때 이제 배포나 같이 가르쳐 드리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자, 하신 다음에 apply, 그 다음에 apply close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셈블리를 이제 구축을 해놨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개발되어 있는 소스가 필요한 거지 테스트 소스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실 때, 자, 프로퍼티에 들어가시면 얘를 걸어놨어요. 메이븐 테스트 스킬. 요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필기를 쭉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자, 메이븐, 여러분들이 메이븐 빌드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인스톨이죠. 인스톨을 할 때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메이븐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는데, 사이클을 동작시킨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메이븐 테스트는 사실은 뭐 찾아보셔도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클린,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인스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궁금하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이븐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그림이 하나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요. 요거요. 여기요.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효성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테스트, 그 다음에 패키징,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그 다음에 머디파이, 인스톨, 이렇게 되는 게 순서거든요. 여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드부터 온다고 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유효성을 먼저 검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스가 X가 있는지, 빨간색 X가 있는지 먼저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없다면 얘를 컴파일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컴파일입니다. 자바 소스를 변경해야 돼요. 자바를 클래스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 걔를 테스트합니다. 이 테스트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테스트 도구죠. JUnit. 걔도 돌려줘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분 테스트를 했는데 뭐 소스가 바뀌거나 그 테스트 통과 못하잖아요. 배포가 안 되시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걸어준 거예요? 메이븐 테스트 스킵을 걸어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과정을 띄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얘를 와르나 자로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한 거죠. 얘가 제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압축 파일 유효성을 검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드시고 이제 뭐 만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버티파이나 아니면 뭐예요? 인스톨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버티파이 하시면은 이제 자르나 와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얘가 M2에 배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배포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배포 소스가 또 있어야 되겠죠. 저희 메이븐에 배포하든 뭐 도커로 배포하든 이런 배포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이거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최소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겠죠. 처음에 클린하고, 이게 유효성이거든요. 클린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동작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제 카테고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테스트인 경우 이제 JUnit을 여러분들 만들겠죠. JUnit 테스트의 소스에 결과가 빨간색, 결과가 페일인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메이븐 스킵 테스트를 통해서 다 갖고 와야 되잖아. 를 선언하여 테스트는 확인하지 않도록 하면 테스트를 하지 않고 패키징 됩니다. 패키징 된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준 거예요. 왜냐면 저도 테스트할 때 여기선 true였어. 근데 얘가 처음에 테스트, 예를 들어서 select, insert, delete를 다 테스트 해놨어. 근데 그 소스가 없을 거잖아. 배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걸어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하나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어셈블리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포맥스ML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포맥스ML로 들어가셔서 맨 밑으로 들어갈까요? 자, 여기에 맨 밑에요. 자, 여기다가 리소스를 하나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자, 이렇게 한번 할까요? 플러그인 밑에다가 플러그인스 밑에요. 자, 요 폴더가 기본 폴더가 얘네거든요. 얘네요. src main 리소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요? 폴더를 바꿔야 되겠죠. 이유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는 db 정보만 들어가 있는 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쓰시는 프로퍼티들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빌드를 할 때 요 모양으로 다시 재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빌드 안에다가 여기다가 소스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이렇게 구성을 좀 하나 해주고요. 그래서 리소스라고 하는 애, 지금 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리소스입니다. 그 리소스는 두 개로 나눠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쓰시는 디렉토리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렉토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요거 여기에 자 src 메인에 그 다음에 resources라고 해서 사용할 건데 자 해줄 건데 자 슬러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commons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DB의 정보는 디렉터리 하나 해주시고 여기에는 src 메인에 리소스스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달러 가로 해주시고 env 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저 env가 뭐예요? 들어오는 값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라클이면 오라클 프로퍼티를 부를 거고요. 제가 MySQL이면 MySQL을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게 동작시키고 한 달러 env 저 달러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거 왜 빨간 줄 가냐? 아니지? 아니에요. 네. 자, 올라가셔서 자 여기 디펜던시스 밑에다가 자 프로파일스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로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죠. 프로젝트 로컬의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빌드 프로퍼티를 만들 때 프로파일을 사용할 건데 which modify build process when activate 되었을 때 선택적으로 프로파일을 빌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프로파일스를 걸어주시고 프로파일스니까 프로파일을 2개 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걸어주시고 얘가 오라클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id는 오라클이라고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퍼티 요 이름이 뭐예요? env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env라고 제가 이름 만들었거든요. env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러시 해주시고 여기 뭐예요? 자 env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해요? 오라클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액티베이션 잡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액티베이션. 얘가 액티베이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액티베이션 바이 디폴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툴로 하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오라클에 보시면 오라클 부트로 할 때 스프링 부트 액티베이트만 하나 걸어준다고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코드가 이게.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얘니까 요거를 프로파일을 갖고 오셔서 프로파일을 하나 갖고 오셔서 밑에다가 하나 더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MySQL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MySQL 그 다음에 이름도 MySQL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액티베이트 안 할 거니까 액티베이션은 지워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메이븐 자,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 할게요. 자, 그러면 리소스 폴더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리소스 폴더가 왜 사라졌을까요? 파일이 없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자 프로퍼티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빌드 패스 들어가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3개밖에 없죠? 말씀드렸던 거죠? 자 만들어 줄게요. 자 애드 폴더 자 그 다음에 자바에 src 메인의 자바에 되셨나요? 자 리소스스에 기억나시죠? 여기 보이나? 아이고 켜놔가지고 리소스스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크레이트 뉴 폴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였어요? 커먼스 하나 있어야 되겠죠. 커먼스 자 그 다음에 피니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리소스스에 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오라클 하나 있었고요. 피니시 똑같은 방식으로 리소스스에
뭐였냐? MySQL이었나? MySQL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되셨죠? 자, OK 눌러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 만들어진 애들이 이렇게 들어왔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폴더가 이렇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어셈블리라는 개념을 모르면 쟤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필기가 꼭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빌드를 수정해서 나는 여러 개의 프로퍼티, DB 접속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이거 사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는 로컬이야. 근데 여러분 배포해야 되잖아. 그럼 클라우드랑 다른 쪽에 있는 웹 서버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DB를 바꿔줘야 되겠죠. 테스트할 때는 내가 막 개발할 때는 로컬 거, 배포할 때는 실질적으로 서버 거, 주소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안에다가 드라이버를 막 주석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배포할 때는 올라오면 된다. 얘만 액티브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운영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길 건 뭐가밖에 없다? 개발 수정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환경 설정들이나 이런 배포라든지 이런 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어플라인 클로즈 해주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오라클이니까 자, 오른쪽 버튼 뉴.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db.properties. 자, 이름은 같이 만드는 게 좋겠죠. 이유가 뭐예요? 태그는 HTML 이프문을 사용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뭐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면 폴더가 바뀌면 걔가 그냥 인식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어셈블리가 제로 넘어갈 거예요. 됐죠? 어셈블리가 바뀔 거니까. 자, 해주시고 db 프로퍼티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냥 쓸게요. 요거 값을 저희가 그 컨텍스트 플레이스홀더로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oracle.jdbc.드라이버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얘 상관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적는 겁니다. 이거 다이버라고 적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RL 해주시면 되고 jdbc oracle 띤 골뱅이 로컬호스트 떼댕 1521 그 다음에 x.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저 edu 그 다음에 패스워드 edu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nv 텍스트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오라클 커넥터 이렇게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ySQL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MySQL은 MySQL에 자, 오른쪽 버튼 New 파일 그 다음에 똑같이 db.properties 이렇게요. 자, 똑같이 드라이버 이름은 같이 해주시는 게 되게 편하겠죠? 왜냐면 이름 바뀌면 답 없잖아. 드라이버 얘는 com. 그 다음에 SQL 아니다 MySQL. 그 다음에 jdbc.driver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URL은 되게 길죠? URL은 똑같아요. jdbc 떼댕 그 다음에 MySQL 떼댕 얘는 처리 방식이 없고요. 슬러시 2개 해주신 다음에 로컬호스트 떼댕 얘는 3306이죠 기본이.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월드 세션으로 잡고요. 물음표 그 다음에 셀렉터 인코딩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UTF-8 요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 자, 그 다음에 그 뭐냐 유저 유니코드 물론 얘네는 요즘엔 안 잡아도 돼요. 투로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안 적을래 귀찮아. 자, 됐고요. 원래는 유즈 SSL하고 그거 다 꺼줘야 되잖아. 폴스 해주고 트루 해줘야 되잖아. 유즈 SSL 폴스 해주고 그다음 어덴티는 또 트루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 설정을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유저 뭐 이 테스트 저희 테스트 만들었으니까 테스트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 테스트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env 텍스트
맞죠? env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mysql 그 다음에 커넥터. 자,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자, 되셨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다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액티베이션이 오라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런에즈래 메이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젝트 그대로 해볼까요? 여기 생겼네요. 자, 위치 좀 바꿔줄게요. 아이고 씨, 한참 찾았네. 이게 왜 밑에 생겼지? 그럴 수 있지. 여기다 올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오라클로 돼 있죠. 자, 다시 바꿔볼게요. 다시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바꾸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자꾸만 내려가서 미안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자,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자, 여기 보시면 MySQL로 바뀌었죠. 자, 이제 인스톨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인스톨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런에즈.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테스트를 인스톨 했고요. 자, 빌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뭘로 올라가 있어요? MySQL로 올라가 있죠. 자, MySQL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 바꿔볼게요. 폼XML에서 액티베이션을 오라클로 바꿀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클린하고, 자, 클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빌드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라클로 바뀌었고요. 자, 오른쪽 버튼 런에즈 인스톨.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에서 또 클래시스의 DB 프로퍼티 보시면 뭐야? 오라클로 바뀌었죠. 되셨나요? 이게 뭐야? 프로파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할 때는 저걸로 업데이트만 딱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야, 내가 DB 관리자인데 나 오라클에다가 DB 서버 하나 만들었거든? 테스트할 때는 이걸로 돌려줘. 테스트할 때 니네 걸로 하고 배포할 때는 이걸 바꿔줘야 되니까 프로파일 변경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개발도 여러분들 DB를 나가서 맨날 열어가지고 막 그 주소 바꾸고 이럴 필요 없이 이렇게 바꾸시면 간단히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안 끝났고요. 여기에다가 컨트롤러나 만들까요? 이번에도 그냥 저희 루트로 만들어서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패키지는 com.min.edu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름은 맨날 만드는 홈 컨트롤러 할까요? 홈 컨트롤러. 자, 골뱅이 컨트롤러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컨텍스트로 호출되는 요청 처리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스트링, 그 다음에 홈이라고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리턴 홈. 뭐 페이지 만들 건 아니에요. 그냥 만들까 갖다 뿌릴까? 그래, 만들 거 갖다 뿌리자. 자, 여기다가 골뱅이, 그 다음에 getMapping 하나 해주시고 value는 루트 컨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델 하나 만들어서 값 뿌려줄게요. 모델. 자, 되셨고요. 자, 여기다가 시소로 그냥 찍을까요? 시소 사용되고 있는 DB의 환경값이라고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자, 얘를 읽어야 되잖아. 지금 프로퍼티를 기억나시죠? 이거 읽는 방법. 그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는 컨텍스트 파랑이잖아.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어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브리 컨텍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서브리 컨피그에서 읽어야 되잖아. 그죠? 그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값만 갖고 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 넣어달라고 했어요? 뭐 말씀드렸던 그 메일 주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써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저장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서블리 컨텍스트에 한번 들어갈게요. 서블리 컨텍스트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env 텍스트 갖고 올 거니까 여기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자 여기다가 컨텍스트 여기다 플레이스 홀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바 쪽 소스 쪽에 있으니까 클래스 패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b.properties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쵸? 왜냐면 지금 어셈블리 폴더가 뭘로 바뀐 거예요? sr name resource의 오라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얘는 패키지가 아니죠. 패키지가 아니니까 뭐만 쓰면 돼요? db properties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처럼 이름을 바꿔놓으면 같이 사용하기 되게 편하다고 했었죠. 그 이유만 적어버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니까 폴더랑 패키지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글은 없긴 한데 파일 인코딩을 UTF-8로 잡아주도록 하죠. XML이라서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자 되셨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갖고 어노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에서 쟤를 한번 찍어보고 넘겨볼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자 이렇게 돼 있는 애들 다 뭐라 그랬어요? bin이라고 했었죠. 올라가셔서 골뱅이 그 다음에 value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기요 어노테이션입니다. value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투커테이션 하시고 달러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바인딩할 이름은 env 텍스트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 이 이름을 private string env 텍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나 찍어 주시고 그 다음 얘를 모델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odel.add attribute 그 다음에 db 그 다음에 커넥터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nv 텍스트가 제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되셨으면 db 커넥터를 그냥 홈JSP 하나 만들어서 출력해 줄게요. 비주얼 설정 했나? 했죠? 자 웹인프에 웹인프에 src 메인에 웹인프에 자 오른쪽 버튼 new 폴더는 views 이름은 home.jsp 그 다음에 출력되는 애는 h1으로 달러 가로 그 다음에 db 커넥터 이렇게 출력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 변수가 제대로 바뀌어서 동작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다 되셨으면 됐죠? 자 오른쪽 버튼 run as run on 서버로 이렇게 홈킷입니다. 세션 클러스터링 끝났고요. 자 하신 다음에 finish 눌러봅시다. 자 그럼 화면이 떴을 거고요. 요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어디 갔냐? 컨트롤러에 왜 이름이 왜가? 잠깐만. 자 해봅시다. 컨텍스트 플레이스 홀더 그지? 나 아까 지금 분명히 했지? 네. 진짜
됐다. 아 이걸 안 이거 왜 가지고 걸었다.